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스페이스X가 거대한 슈퍼 헤비 스타쉽 로켓 부스터를 정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로켓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새로운 버전, 이 스타쉽은 현재 건설 중입니다. 정말 그렇게 훨씬 더 나은가요? 나사의 SLS 문 로켓이 플로리다에 도착하여 사람들을 달에 태우고 첫 발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부스터 12 테스트 및 정적 발사. 맙소사. 드디어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할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로켓의 속도만으로도 스페이스X가 달성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연료를 주입하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테스트의 정점은 이미 스페이스X가 만들어내기 시작한 장관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플랩 테스트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세요. 전혀 농담입니다. 제가 인류가 목격한 가장 강력한 로켓의 33 엔진, 전체 정적 화재를 언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와우! 얼마 후 스페이스X는 X에서 사건이 실제로 33 엔진이 모두 관련된 전체 정적 화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정적 화재는 엔진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페이스X에서 수행하며 무게가 500만 킬로그램 또는 수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적 화재가 발생한 후 우리는 레드라인 헬리콥터 투어의 도움으로 발사 마운트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에 다시 올라 함께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화상 흉터를 제외하고는 상태가 양호해 보입니다. 이 리허설은 스페이스X가 부스터 12에서 완전한 습식 드레스 리허설, 즉 WDR로 가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마지막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 리허설 동안 부스터와 상단 단계 우주선 모두 쌓이고 연료가 완전히 주입되며 모든 시스템이 발사까지의 카운트다운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이제 정적 화재가 해결되었으므로 스페이스X는 정적 화재 후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발사 전에 남은 준비를 완료하고 전체 습식 드레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제 이러한 검사를 받기 위해 부스터가 생산야드로 여행을 재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길, 우리는 70m, 233피트, 높이의 강철 캔을 공중으로 올리기 전에 부스터 12 주변의 젓가락이 제자리에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젓가락을 들어 올리는 팔로 부스터를 운반대 위에 올려놓았고 그 후 부스터를 제자리로 내려놓은 후 30분 동안 그대로 있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약 1시간 후에 다시 내려놓기 전에 부스터를 잠시 수리하기 위해 사람이 리프트에 들어오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타워 B 및 인퓨라 개발. 타워 B로 넘어가면서 스페이스X는 타워에 기적적인 성장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일에 타워의 두 번째 모듈을 들어 올려 쌓으면서 타워는 이제 이전보다 더 높이 확장되었습니다. 즉, 스페이스X는 모듈을 쌓는 일에서 우주선의 모듈 1을 쌓는데 정확히 5일, 사실상 분 단위로 걸렸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스페이스X가 다음 작품을 정상에 올리기 전에 내부의 유지 관리를 수행할지 여부를 고민했는데 마침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보다 속도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말한 바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타워를 쌓기 시작하면 날아올릴 것입니다. 각 세그먼트의 내부 대부분이 지상에서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또한 타워 모듈 2가 배치되던 날 바 또 다른 도로 폐쇄가 발생하여 스페이스X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모듈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했습니다. 모듈 3은 16일 저녁에 두 번째 발사 타워로 운반되었으며 이 위치에서 크레인을 부착한 다음 타워로 운반됩니다. 스페이스X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이유는 FAA가 27일까지 처음 10개의 타워를 쌓을 것이라고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속도로 계속 진행하면 그때까지 4개 섹션만 쌓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연은 두 번의 허리케인이 스타베이스에 약간의 접촉만 했지만 작업을 늦추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레드라인 헬리와 함께 실시한 비행을 통해 발사장 근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궤도 발사 마운트에 대한 예비 준비 작업이 당분간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몇 주 전에 추가 적재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진작가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것은 드릴링 또는 보링 시 사용되는 보호젤 주머니로 스타베이스에 위치한 크고 무거운 구조물을 지지하고 건설 후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스페이스X가 실질적인 구조물을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추 작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행 중에 볼 수 있었던 두 번째 항목은 스페이스X가 건설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구덩이였습니다. 타워 부분과 비슷한 크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거꾸로 뒤집힌 급수탑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타워 옆에 있는 저류지와 비슷하지만 더 작은 저류지입니다. 하지만 이 구덩이가 무엇이라고 상상하시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 내기를 걸고 누가 정답을 맞힐 수 있는지 봅시다. 우주선 프로토타입 제작 및 준비. 이제 스페이스X가 스타쉽과 슈퍼 헤비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개발하는 제작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산체스 부지 옆 건물, 부지 가장자리에 위치한 3개의 건설 베이입니다. 현재 각 베이에는 최소 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적어도 차량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메가베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메가베이 1점 부스터 CB의 성공적인 정적 화재 캠페인 이후 스페이스X는 생산 또는 제작 현장의 첫 번째 메가베이로 다시 롤백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조치는 스페이스X가 부스터 CB의 비행 및 캐치 테스트 전에 최종 점검과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스터 CB는 젓가락이라고도 불리는 메카질라 8로 착륙을 시도하는 최초의 슈퍼 헤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은 부스터가 상공을 맴돌면서 그 주위로 접근해야 하므로 매우 정밀해야 하는 기동입니다. 즉, 부스터 10이 준비되어 있고 상승 또는 하강 시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쉽 로켓을 들어 올리고 잡고 쌓기 위해 타워 전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젓가락을 타워에 장착합니다. 이것이 스페이스X가 타워 비도 이 젓가락 암을 장착한 이유입니다. 아직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스타베이스로 배송되었으며 현재 산체스 부지로 알려진 메가베이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머지 타워 섹션을 작업하고 있으며 쌓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젓가락은 9개의 섹션이 모두 베이스 위에 쌓여야만 타워 위로 들어 올려집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메가베이를 살펴보기 전에 하이베이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슈퍼 헤비에 사용되는 옆에 대형 베이와 달리 스페이스X가 작은 스타쉽 상단을 만든 곳입니다. 비행에 사용될 우주선이 현재 이곳에 있습니다. 우주선 33의 노즈콘과 페이로드 베이도 이곳에서 쌓이고 있는 중이죠. 비행 사점 이후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보셨다면 우주선 30이 전체 타일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재진입 시 두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할 새로운 절제 펠트를 아래에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약 한 달 전에 시작되었으며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노즈콘 끝이 거의 완성되었고 후미플랩은 누락된 타일이 모두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노즈콘 끝은 이제 타일이 완전히 장착되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노즈콘에서 약간 아래쪽에 타일이 몇 개 누락되었지만 비교적 적은 양이며 곧 다시 장착될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타일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부분은 착륙 시 우주선의 안내를 담당하는 전방 플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이후 타일이 보이는 전방 플랩에 전면을 덮었습니다. 이는 다른 플랩도 타일을 교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우주선의 모든 타일이 교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부 타일은 애초에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플랩 경첩을 둘러싼 타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일 주변이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첩이 비행 중 주요 고장 지점이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앨런은 향후 비행을 위해 경첩 업그레이드를 언급했지만
비행이 너무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 보강과 더 세심한 타일 작업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직 타일이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제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부스터 7 비행 전에 최종 준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타일을 제거하고 제거제를 추가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선 플라이트 5의 목표가 재진입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타일을 전혀 교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프로토타입의 운명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해드리며 스페이스X가 이 타일을 제거하면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항상 구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의 작업이 거의 완료되고 성공적인 고정 전단지로 다음 주요 마일스톤은 롤아웃과 최종 스태킹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 우주선 33의 두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저희가 답을 드릴게요. 우주선 33이 비행할 비행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의 놀라운 완성도는 우주선 33이 이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위해 완전히 생략될 것이라는 추측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블록 이 스타쉽 33은 스타 팩토리에서 조립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최근에야 목격되었습니다. 현재는 노즈콘과 페이로드 베이스 부분만 목격되어 빠르게 하이베이로 이동 중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우주선은 스페이스X의 차세대 블록, 이 스타쉽의 일부인 만큼 많은 업그레이드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키와 함께 더 많은 추진제를 위해 건조 질량이 낮고 새롭게 디자인된 플랩이 특징입니다. 이 우주선이 날아오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우주선의 시야는 높은 만과 선박 30점의 벽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거대한 창문은 적절한 조건에서 거대한 거울 역할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랩 피레는 이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교활한 스페이스X는 이제 페이로드 베이도어의 노즈 콘을 쌓았습니다. 이는 차량의 가장 윗부분을 들어올린 다음 그 다음으로 높은 부분 위에 놓고 용접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과정은 우주선이 완성될 때까지 반복되며 이는 우주선이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섹션이 다른 섹션보다 먼저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주선이 더 커질 때까지는 하이베이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운 섹션이 나올 때마다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블록 이 스타쉽 테스트 및 향후 계획. 블록 이 우주선과 관련하여 스페이스X가 플라이트 7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비행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비행 중에 저희 사진작가는 스타 공장 외부에 위치한 새로운 블록 이 플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같은 위치에서 관찰한 플랩은 이번에는 배송 라인에서 더 아래에 있는 우주선용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이번과 매우 유사합니다. 배 30이 이미 플랩을 보유하고 있고 배 34가 스타 공장 내에서 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플랩은 배 35 또는 배 36점의 프로토타입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장 내로 이동하여 타일을 붙이기 전에 해당 배에 장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스타 공장에 있는 만큼 모서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스타 공장 옆 건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가베이 이 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내부를 살펴보고 이 분야에서 스페이스X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에는 현재 두 개의 프로토타입인 십 31과 아직 건설되지 않아 아직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테스트 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비행 훈련에 사용될 프로토타입 인십 31점에 집중할 것입니다. 메가베이의 랩터 설치 플랫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 화재와 관련하여 준비 상태를 가리키는 징후가 더 있습니다. 최근 상공에서 관찰한 결과 메시스에 있던 게 정적 화재 스탠드가 두 대의 SPM 수송기 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이스X가 이 스탠드를 건설 현장으로 다시 운반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타베이스가 건설한 새로운 화염 트렌치의 설계를 검증하는 정적 화재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선박 26점과 함께 스탠드를 메시 스테이션으로 옮겼습니다. 차량을 테스트할 때마다 도로를 폐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적 화재를 메시 스테이션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선박 26이 메시 스테이션을 출발할 때 스탠드를 함께 가져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안으로 그것은 그것에서 제거되어 별도의 방식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순간 스탠드가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호스팅하기 위해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선박 30일은 정정이를 방출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박 30일은 엔진 설치 플랫폼에 며칠 밖에 되지 않았지만 완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페이스가 랩터를 설치하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엔진이 설치되고 정정이에 앞서게 스탠드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지만 테스트를 위해 준비된 유일한 우주선 프로토타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곧 비행 준비가 완료된 첫 번째 우주선이 테스트를 받게 될 장소가 메시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곳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테스트 장소에서는 우리가 수행한 비행을 통해 다른 장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장비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블로기 부스터 및 캔크로저 테스트 스탠드. 앞서 언급한 크랩 정적 발사대와 함께 유압 경사로를 시뮬레이션하는 외부 20 추진력을 모두 받은 새로운 캔크로저 2.0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스트 스탠드가 부스터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출시될 블록 이 버전의 부스터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스트 스탠드 바로 옆에 설치 대기 중인 다른 장비 덕분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 램프를 15개 더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테스트 스탠드의 경우 총 35개입니다. 따라서 블로기 부스터는 실제로 엔진 수를 33에서 훨씬 더 미친 35점으로 늘릴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캔크로저 장치에 네 번째 세그먼트의 모든 기둥이 수직이며 이제 5개의 곡선 커넥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적어도 한 섹션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왜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스페이스X의 슈퍼 헤비 리프트 스타쉽 로켓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종류의 발사체에는 이 로켓만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나사도 자체 슈퍼 헤비 리프트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 또는 SL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1972년 전 12월 아폴로 17 이후 처음으로 우주인을 달에 귀환시키기 위해 이 로켓을 설계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39 비패드에서 불과 3마일 떨어진 나사의 우주선 조립 건물 옆에 서 있던 오리온 캡슐의 첫 시험 비행을 지켜봤습니다. 달을 한 바퀴 도는 25일간의 여행에 사람을 태울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크루즈를 채우지 않은 오리온 캡슐을 발사했습니다. SLS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캡슐이 태평양에 낙하하여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등 임무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행 후 엔지니어들이 열을 받아 벗겨져야 하는 열 차폐막이 일부 부품에서 예상보다 빨리 벗겨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테미스 2호의 유인 발사는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발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1호의 SLS 핵심 스테이지를 케네디 우주센터로 운반했습니다. 이것은 로켓의 메인 스테이지로 우주로 가는 로켓의 속도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우주 왕복선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엔진인 전설적인 RS-25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엔진으로 구동된다는 말은 진심입니다. 이 엔진 중 2개는 이미 우주 왕복선 어틀란티스와 디스커버리의 일부로서 우주 왕복선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SLS는 우주 왕복선과 달리 엔진을 재사용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번이 마지막 임무가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은 미국이 최초로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 아폴로 11, 달 착륙 55주년 전날인 7월 20일, 1969점 그날이었습니다. 60주년이 되는 날에는 사람들이 달 기지에서 축하 행사를 하고 있길 기대해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